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걸 보니까 영수회담이란 말도 쓰기가 싫습니다. 뭐 영수다워야 영수죠. 개꼬리만도 못합니다.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는 걸 보니까 그야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정말로 물갈이 돼야 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안심번호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대한민국에는 정치판 물갈이가 최대 계획입니다. 근데 물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흙탕물을 갖다가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진흙탕물을 부으면 그건 물갈이가 아니고요. 더 검어진 겁니다. 새누리당 한번 보세요. 지난번 총선에서 초선이 159명 중에서 84명인데 52.8%입니다. 즉 새로 국회 들어간 사람이 절반이 넘어갔다라는 건데 이런 물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하는 꼴들을 보면 거의 십선하는 사람처럼 노예하게 공천과 권력의 향배에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시키려고 물갈이 했습니까? 또 지금 새누리당식으로 물갈이를 한다면 또 더한 사람들이 들어갈 겁니다. 평생 자기의 보신만을 꾀하고 사회에 기여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황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나서 유학 가고 고시하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유명인사다, 저명인사다 여론 지도자라면서 들어갈 겁니다. 줄 달대고 돈 갖다 바친 사람들이 비례대표니 뭐니 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바꾸어봤자 똑같은 물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 교체율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오픈 프라이머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겠죠. 그나마 물갈이도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세계는 40대 정치 지도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나이로 52세고 만으로 지금 51세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늙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태리에 마테오 렌치 총리가 있죠. 총리가 40살인데 34살짜리 헌법개혁장관을 여자를 한 명 데려다가 상원을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한 단계 줄여버렸습니다.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여론에 밀려서 이태리 상원들이 저거 목을 자르는 일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분들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캐나다에서 그저께죠. 43세 지스틴 트리도가 총리가 됐습니다. 캐나다에는 뭐 영연방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형식적인 수장이고 총리가 최고 권력자죠. 이분의 부친도 19년인가 총리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요. 미국에서는 올해 45세, 지난번에 대선에서 불과 42세로 당시에 롬니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나섰죠.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이 170대 4년 만에 40대 하원 의장으로 거의 내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폴 라이언은 공화당의 범보수주의, 그 다음에 이 공화당의 일반 수준의 보수, 그 다음에 강경보수, 이런 세 가지 지금 계파가 나눠져 있는데 이 세 계파에서 다 동의해주면 내가 하원 의장을 맡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국의 하원 의장은 서열 3입니다. 대통령이 1이고요. 부통령 겸 상원 의장이죠. 그래서 부통령이 2입니다. 그리고 하원 의장이 서열 3인데요. 하원 의장을 갖다가 지금 거의 따놓은 당상이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41세의 지프라스 국자연합의 총리가 됐죠. 이 사람은 젊었지만은 사고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아까 이야기했듯이 40살, 벨기에의 샤를 미셀 40살, 네덜란드의 마르크 리터 48살, 폴란드의 안드레이 두다, 이분은 그분데 우파인데 대통령입니다. 43살입니다. 자, 한국에는요 그야말로 모익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나이 가지고 사람이 낫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안 낫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한국에 지금 나이가 많은 여야 정치인 대부분이 그야말로 나이값을 못하고 한국 정치를 더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치와요, 예를 들어서 상김씨가 있을 때 정치와 그 이전의 정치를 보면 지금 여야의 어느 정치도 그때만 못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할 거라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규모의 국민의 힘에 의한 정치적 물갈이가 총선에서 대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여야의 기성정치인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와 기성정치인들과 컬러와 색깔이 다른 그야말로 서민의 생활 현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최근까지 운동권 출신이, 야권은 그런 사람들을 다 대변했고요. 여권은 뭡니까? 그냥 젊은 정치인이라는 집안 좋고 유학 갔다 와서 간판 좋은 젊은이들이 다 또 대변했습니다. 자, 최근에 20대 미국의 아이비리그 제일 좋은 대학 나왔다라는 친구가 방송에 나오고 폴리테이는 비슷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엄청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친구의 본질이 뭐고 무엇 때문에 환대를 받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 친구가 살아온 경력이 과연 내세우고 있는 캐리어만큼 무게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대다수의 흑수저나 은수저나 동수저는 좋은 타이틀을 달고 싶어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 잘 만나서 기회를 부여받은 젊은 사람이 좋은 학교 나왔다 해서 스펙 좋다고 해서 20대 때부터 정치 근처에 얼쩡거리면서 패션 우파 비슷하게 하기 좋은 소리 다 합니다. 근데 정치는 교과서 문제 예를 들어서 국정화 반대한다 하면 말은 하기 좋겠죠. 요즘은 야가저가 그런 이야기도 안 하던데. 그래서 나이 젊어서 얼쩡거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젊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요, 이 캐나다의 트리토는 43살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장기 집권한, 총리를 2번 역임하면서 최장기 집권한 오늘 캐나다의 상징적인 최고 정치인이지만 이 친구는 바텐더로 일하고 막노동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면서 바닥에서 살아오다가 자질이 있으니까 제3당에서 영입해서, 그 제3당 자유당인가 그럴 겁니다. 그 3당을 순식간에 상승시켜서 집권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집안으로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지만은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런 부분을 다 포기하고 밑바닥에서 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다가 어느 날 총리가 된 겁니다. 자, 외국에서 보면요, 이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부 뜻한 바가 있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일찌감치 정치에 뛰어들었거나 아니면 생활인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치에 참여해서 성공하는 이런 케이스를 가고 있지, 한국처럼
젊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가지고 스펙 가지고 여기저기 과시하고 다니다가 뭐 연예인 비슷하게 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한민국 정치 물갈이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으로 물갈이 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참 불행한 것은 젊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정치 사회 풍토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의 정치를 책임지고 끌고 갈 만한 식견과 또 산전수전 다 겪는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이념 대립에서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있는지, 그게 지금 제가 걱정이고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 밥의 그나물이 아닌 식으로 흙탕물을 드러내니까 쥐능탕물이 들어오는 식이 아닌 식으로 내년 총선에서 최대한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 여야에서 정치인이 물갈이 되는 것이 최대한의 정치개혁이고, 가급적이면 좀 더 젊은 사람으로 개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든 세대입니다.